요즘은 겉모습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젊음에 투자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는 질회음 성형술에 대해 류에스 여성클리닉의 정창원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질회음 성형술에 대해서 여쭤보러 왔는데요. 어떤 수술입니까? 질 성형술은 흔히 이제 이쁜이 수술이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정식 의학 명칭은 아니고요. 질의 내경을 축소시키기와 동시에 길이를 늘려주고 정상축을 회복시켜서 주는 일종의 그 질 회춘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 점막을 단순히 그냥 좁히는 수술중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실은 질 점막을 좁힌다기보다는 질과 요도, 항문을 이렇게 떠받쳐주는 골반 바닥 근육과 근막들을 해부학적으로 잘 복구해줘야 진정한 질 축소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만이라든지 과도한 성관계, 노화 등 여러 원인에 의해서 골반 근육은 손상을 입게 되고 이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진행되어서 성감의 저하라든지 요실금이라든지 혹은 골반장기의 탈출증 등 여러 증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렇게 손상된 질회음 골반을 천여대의 모양으로 복원시켜서 성감 향상뿐만 아니라 여러 기능적 향상을 꾀하는 골반의 항노화 회춘술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적용되나요? 기본적으로 수술이 아닌 자연분만을 한 경우에는 골반 근육의 손상은 피할 수가 없고요. 이는 자연적으로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만을 2번 이상 한 경우라든지 한 명을 분만했더라도 난산이나 우량아를 분만해서 질위환이 심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술을 통해서 질회음의 구조를 분만 전으로 복구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질위환이 심하면은 여러 문제들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성교 시에 질 마찰력과 질 수축력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성감이 떨어지게 되고요. 출산 후에 요실금이 생긴다든지 밑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질이 늘어난 느낌이 들면서 염증이 반복적으로 잘 생기는 증상 등이 있고요. 결국 더 심해지면은 질벽이 늘어나서 질벽 쪽으로 방광이나 직장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결국엔 자궁이 질 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자궁 탈출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특히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성관계를 할 때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난다든지 질을 조이는 것이 어렵다든지 관계 중에 남편분 성기가 자꾸 탈출이 자주 일어난다든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출산 후에 이제 가뜩이나 육아 문제로 부부관계가 멀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남편과의 부부생활 어떤 신혼 때를 좀 되돌리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에는 능동적인 성을 주장하시거나 결혼을 좀 앞두고 수술하시는 미혼 여성분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질 이완은 왜 생기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이 출산하게 되면 골반 근육이 손상이 일어나고 출산 횟수가 늘어날수록 또 요즘처럼 첫 출산이 특히 노산인 경우에는요 손상은 더욱 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질을 둘러싼 골반 근육이나 근막 같은 연조직은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손상은 더욱 심해지거든요. 그 밖에도 출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산이나 낙태 같은 시술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든지 혹은 어린 나이에 성활동을 시작해서 과도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질위환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선천적으로 골반 근육이 아주 얇으신 여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더 쉽게 질위환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시술하는지 궁금한데요. 과거에는 질 바깥쪽 입구만 좁게 만든다든지 입구에 턱을 만들어서 성교통을 가중시키는 경우나 혹은 반대로 질 안쪽을 깊숙이 너무 조여서 대장 손상이라든지 성교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환자에 따라서 골반 근육과 근막을 적절히 복구하면서도 질 안쪽까지 고르게 축소시키는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초음파와 질 내시경을 포함해서 충분한 산부인과적 검사와 진찰을 통해서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한 후에 수술을 계획하게 되고요. 환자의 연령, 골반의 두께, 골반 근육의 손상 정도, 또 개인의 증상이나 향후 골반 장기 탈출 등의 장기적인 골반의 노화 예측까지 포함해서 그런 맞춤형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술 시에는 일단 첨단 다이오드 레이저와 고주파기를 이용해서 수술하는데
기존 이런 메스나 가위를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출혈이나 주변 조직이나 신경 손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복을 빠르게 하고요. 감각 손상이나 가다출혈과 같은 부작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수술 시간은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고요. 수술 후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바로 걸어서 퇴원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수술 한 3, 4번 정도 소독을 받으러 내원하시면 되겠고요. 빠르면 4, 5주 정도부터는 성관계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이제 빠른 성관계 개시를 또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최근에 개발된 질 임플란트를 이용한 질 성형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술 후에 주의사항이 있을 텐데요. 네, 수술은 일단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겠고요. 하지만 수술 직후에는 이제 무리한 활동이라든지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수술 직후부터 음식은 바로 드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술, 담배 같은 거는 수술 부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당분간 금지하는 것이 좋겠고요. 병원에서 처방한 약은 꼭 챙겨 드시고요. 샤워나 자유 역시 수술 직후도 바로 가능하긴 하는데 자욕은 미지근한 물에 하루 한 번 정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 축소 수술 이외에 같이 시행하는 질회음 성형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수술로 소음순 성형술과 음액 노출술이 있겠는데요. 소음순은 이제 질을 둘러싸고 있는 한 쌍의 덮개 역할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 부위가 선천적으로 크거나 짝짝이라든지 혹은 미용적으로 기능적으로 이제 불편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역시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음액 부위는 여성 성감에 있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위인데요. 이 부분이 노출이 잘 안 돼서 성을 즐기시지 못하는 여성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술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수술은 모두 질 축소술과 같이 시행받을 수 있는 수술들로 한꺼번에 수술을 받으면 치료 회복 기간 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경제적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